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유튜브 영상 보고 메일 받아보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사가 고교 때부터 8등급 때 너무 벽인 과목인데 한국사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워 하시겠네요. 현재 기본서 하루량을 정독하고 해당 기출 파트를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험 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를 보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푸니까요. 근데 반면 단점은요. 만약에 바로 이제 곧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고 나서 앞에 부분은 복습을 알기 때문에 까먹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서를 볼 거면 기본서 빠르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면 뭐 한 수험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고 한다 그러면 나쁘진 않고요. 근데 내년은 당장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서를 먼저 한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기 노트보다 기본서를 잘 활용해 보고 싶어서 참고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사는 좀 아셔야 될 게 한국사는 좀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첫 번째 기출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기출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필기 노트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기본서를 잘 활용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기출도 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필기 노트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소설 보는 것 같고 아무리 1회독 진행 중이어도 에바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희발이 강하고 지럽니다. 그렇죠. 반복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필기 노트 보면서 기출을 들어갈지 좀 시원시원하게 능동적으로 한국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부법 메일은 꼼꼼히 잘 봤습니다. 자, 검찰직 준비하시네요. 그럼 국가직이 3월 28일이니까 빠르게 기본서 보셔야 합니다. 자, 조언 드릴게요. 한국사 공부하실 때요. 첫 번째 기본서 양이 상당히 많죠. 강사분들은 자신의 과목이니까 이 기본서를 이해, 암기, 복습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본인 과목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권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5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 4과목이 다 밀립니다. 우리는 5과목을 빠르게 합격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험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당장 3월 28일 국가직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는요. 인강을 완강만 하세요. 일단. 그리고 강사들이 말하는 중요한 걸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 그 다음 바로 기출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제대로 안 잡혔는데 기출을 어떻게 풀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초시생들은 어차피 못 풀어요. 설령 제가 만약에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한국사 과목을 하나도 모른다고 할게요. 그런 제가 한국사를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그 두꺼운 한국사를 복습을 하게 되면 해독이 늦어지겠죠. 두 번째, 복습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앞에 부분은 또 안 봤기 때문에 까먹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세 번째, 기본서를 복습까지 다 끝냈다고 할게요. 그리고 기출 들어간다고 할게요. 과연 기출 풀 때 우리가 기본서 내용이 생각날까요? 안 나요. 왜냐면 원래 사람은 잘 까먹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사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만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기출에서 잡을 수 있어요. 자, 기출을 처음 1회독 할 때는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풀면 되지만 초시생들은 못 풀어요. 그럼 풀지 마시고요. 인강을 들으실 거면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를 하시고요. 근데 한국사 교재 중에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교재들은 굳이 인강을 안 봐도 됩니다. 물론 강사분들은 보라고 하겠지만 그런 교재들은 못 풀면요. 문제와 해설을 그냥 읽으세요. 저희 학교생들 매년 배출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자, 문제와 해설을 그냥 읽으세요. 자, 인강을 듣든 문제와 해설을 읽든 여기서 취지는 뭐냐면요. 기출에
범위, 단원별로 시험에서 뭐가 나온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지금. 한국사는 워낙 기출이 많기 때문에 그 두꺼운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고득점 맞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푸는데 한국사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설령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필기노트도 볼 거고 또 뒤에 모의고사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 80%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기출의 범위를 보자. 자, 두 번째, 이해도 갈 때는요, 필기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직접 푸세요. 참고로 여기서는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많이 틀릴 거예요. 한국사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만약에 양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처음에는 홀수만 풀고, 그 다음에 짝수만 풀어도 되고요. 아니, 처음에는 9급 위주로 풀고, 그 다음에 뭐 7급, 나머지 지역적인 진열을 봐도 되죠. 그래서 직접 푸시래요.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사 이제 문제 하나하나에 보기양과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별을 해줄 겁니다.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 소거할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하면 학생들이 놀래요. 진짜 안 봐도 될까? 자,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면서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아는 것을 보지 말아야지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요. 괜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잡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안 줄어요. 해독하면서. 그리고 굳이 아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을 집중해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2월달인데 한국사 점수가 60점밖에 안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빨리 끌어올려야 돼요, 한국사를. 근데 우리는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계속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과목이 결국 밀려요. 근데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 그래서 아는 것은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모를 것 같은 거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해독을 할 겁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암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암기를 왜 안 하냐? 암기하면 또 못 나가요. 암기는 어차피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암기할게요. 자, 이렇게 선별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생들을 봐도 사실 이 단계까지는 이해 암기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정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 점이 공감이 된다면 저는 약간 좀 빠르게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빠르게 보라는 거는 막 이역시 막 빠르게 막 보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대를 보되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는 거를 막 기본서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재시생들은 찾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지만 초시생들은 못 찾아요. 근데 어차피 다음에 또 볼 거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독을 좀 돌려놔야 돼요.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누적과 반복이 되면서 이해와 드디어 암기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 이상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제 빨리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꼼꼼하게. 공부에는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좀 빠르게 기출 1, 2도까지. 그 다음에 꼼꼼하게.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기본서부터 꼼꼼히 봐요. 그러니까 해독을 못해요. 그리고 암기를 해주세요. 꼼꼼히 그리고 암기. 마찬가지로 삭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국사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필기노트도 볼 수 있잖아요. 필기노트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 필기노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본서를 꼼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필기노트는
필요한 때 넣으세요. 뭐 기출 1에도 하고 나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2에도 하고 넣어도 되고, 아니면 기출 여러 번 돌리고 나서 해도 되고요. 이건 학생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필기노트에 도움을 받자는 거죠. 이게 끝나면은 모의고사는 이제 어느 정도 풀만합니다. 그럼 모의고사는 독학, 특히 모의고사 이제 질 좋은 모의고사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의 모의고사를 저는 보기 추천드리고, 그리고 필기노트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암기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국사 워낙 기출 양이 많아서 기출만 제대로 잡아도 점수는 나온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필기노트랑 모의고사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생들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점수 나와요. 강사분들은 상수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아무래도 본인 강의를 많이 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과목으로 다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응원할게요.